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했던 내용이 다시금 재조명되며 축구 팬들이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이 특급 유망주 영입에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화제를 모았던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31일 뉴캐슬이 레알 마드리드 스타의 이적료로 6,700만 파운드, 약 1,2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365는 뉴캐슬은 이적 시장에서 계획을 위해 레알의 아르다 ���러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더 많은 영입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소식에 따르면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러를 위해 6,700만 파운드를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선수를 통한 시장 개척 의향도 있으며 명백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싶지 않으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차기 시즌 ���러에게 더 큰 역할을 줄 의향이 있기에 이적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레알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 중 한 명이며 튀르키예 메시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프로에 데뷔해 성장한 그는 레알 합류 이후 부상,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시즌 막판 기회와 함께 유로에서 활약하며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레알도 ���러를 팀 미래의 핵심으로 고려해 임대조차 보내지 않을 계획으로 뉴캐슬의 대형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뉴캐슬이 ���러 영입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미 이번 여름 이강인에 대한 뉴캐슬의 관심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강인에 대해 뉴캐슬이 PSG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라며 뉴캐슬의 새로운 디렉터 폴 미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꿈의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에 유럽에서 뛰는 최연소 한국인이었던 이강인은 양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며 이 능력은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과 미첼 디렉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며 뉴캐슬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강인도 ���러와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생 특급 유망주인 ���러와 잠재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강인도 충분히 뉴캐슬 전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뉴캐슬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의 이적료로 고려한 금액도 알려졌었습니다. 맥파이 미디어는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 약 710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을 영입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강인도 PSG에서 완전 이적하여 정기적으로 1군에 출전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미 ���러 영입 금액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준비했던 뉴캐슬이기에 이강인 영입에 투자할 금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으로서는 뉴캐슬 이적이 성사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한데요.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주전 경쟁이 수월합니다. 뉴캐슬은 우측 윙어로 활약했던 미겔 알미론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후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고 중원에서도 지난 시즌 막판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던 엘리엇 앤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PSG는 최근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영입이 임박했고 제이든 산초, 니코 윌리엄스까지 노리고 있기에 이강인이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차기 시즌에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뉴캐슬이 이강인으로 다시 선회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의중입니다. PSG는 그간 나폴리의 트레이드 제안에도 이강인을 포함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익명 구단의 1,000억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PSG를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영입 계획 실패로 이강인이 여전히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 다시 한번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진할 때 큰 비판을 받으며 힘들진 않을까 괜스레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팬들도 구단보다 큰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최악의 구단이다. 2년만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자. 성장해야 할 때니 음바페 놈이랑 한 맞추면서 성장하고 크면 빨리 이적하자. 거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메시가 괜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메시가 욕먹을 정도면 진짜 파리는 학을 떼야 하는 곳이다. 메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2년 뒤 바로 이적하자. 메시에 이어 발롱도르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강인이 등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 파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